네. 네. 매주 이 배우는 것들이 참 도움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감정관리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네네. 감정이라는 건 한자어로 느낄감, 뜻, 정을 말하고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주부님들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형별 감정관리 방식을 알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관리. 네. 이 뭐 네. 감정 관리 사회생활에 함에 있어서 감정 관리야말로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네. 말 있잖아. 너 표정 관리 해야 된다. 표정 관리 해라. 뭐 이런 말 하는데 우리 수희 씨는 표정 관리 좀 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감정 관리인데 감정 관리는 되죠. 왜냐면 화난다고 꽉 화내지 않고 이 감정은 약간 조절하는데 얼굴을 조절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감정은 그냥 괜찮아 하는데 안 괜찮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괜찮아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주부님은 어떠세요? 저도 언니랑 좀 비슷한 얼굴에 네. 표시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이런 표정을 하면 안 되는데 상대방이 제 표정을 읽었다는 걸 저도 그 사람의 느끼고 표정을 있어요. 읽었을 때 좀 당황스러워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럼 생각이 얼굴의 있어요. 표정도 그 네. 감정 표현에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결론은 두 분 다 이 감정 표현이 감정 관리가 서툴다.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되세요? 저는 늘 항상 인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하는. 아니, 저도 사실 좀 힘들죠. 정말 이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면 네. 아, 괜찮아라고 하지만 똑같이요. 뭐 누구나 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볼 텐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그렇죠. 뭐 싶기도 해요. 네.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 감정 관리가 또 이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유가 가장 이렇게 중요한 감정 관리를 요구하는 건가요? 네,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감정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10분 중에 9분은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감정 관리가 어렵다라는 거죠. 감정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건강. 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죠. 근데 감정과 건강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좀 사람이 기운이 처지고 뭔가 네. 의욕이 없잖아요. 네, 잦은 분노라든지 이런 감정이 스트레스. 상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를 주어서 심장마비를 5배를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요. 네. 스트레스가요. 네. 두 번째는 사람 때문이죠. 감정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항상 주변이 애롭습니다. 자주 화를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에게 옆에 있을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욱하는 그런 것들에 감정 표현을 한다라면 본인이 의도했던 목표나 어떤 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어떤 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요. 또는 감정 관리를 못해서 그때 좀 참을 걸. 또는 지나고 후회하죠.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지? 네. 라는 후회를 줄일 수 있으려면 현명한 감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뭐 다 그렇게 감정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게 네네. 참 쉽지 않다는 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문제인데 감정도 이렇게 그냥 딱 받는다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게 절차에 의해서 감정이 분출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감정이 발생되는 원인은 생리적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나고요. 감정에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돼요.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런 네. 다음에 인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감정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컨트롤을 잘하면 이상적인 언행이 나오고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 감정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이상적이지 않은 언행이 이 나오겠죠. 감정에는 네. 그러니까 절차가 있다 이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강사님께서 글로 표현해 줘서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운전 중이라고 따져봅시다. 네. 그럼 운전을 하다가 이제 뭐 누군가가 뭐 앞에 끼어들었어. 뭐 끼어들고 네. 이런 운전을 하면은 제가 이제 인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운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감정이 생기죠. 그죠. 너 이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된 다음에 해야- 이제 언행이 나오죠.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한번 하겠죠. 이제 그거를 하면은 이제 감정적 컨트롤을 하는 것이고 네네네. 못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네요. 아까 이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이 네.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감정도 관리가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욱 할 수 있는 이 감정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내적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나와 대화를 나와 한다는 대화를, 건가요? 네. 그래서 삶은 상황이 각자의 생각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감정이 발생이 되고요. 감정이 발생되면 행동으로 되겠죠. 결국에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은 결국은 어떤 결과가 지배를 한다라고 야, 보시면 이 됩니다. 내적 대화 이런 게 나오니까 약간
약간 무슨 종교적 느낌도 좀 있고요. 네. 그렇죠?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도 있고.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뭐 내가 지금 일단 화가 났는데 이게 나 자신과 무슨 대화를 하라는 거 한번 이거는-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내적대요.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이게 수야, 굉장히 너는 힘든 겁니다. 참을 수 그렇죠? 있어. 이게 안 되니까. 힘든 네.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일단은 감정을 적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때렸어요. 네. 그런데 해석, 위장된 생각 덩어리를 나누어 쪼개서 적어본다라면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있어서 지금 때렸구나라고 생각하면 감정 관리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냥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난으로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감정 그 관리가 잘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지금 나눠서. 때렸어요. 저 때려보세요. 때리면 때려. 적어요. 저거 이렇게 왜 때렸죠? 그렇죠. 이게 되냐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적는 순간에 네. 자기가 웃겨. 내가 왜 적고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안 되겠네요. 자, 어찌 되었던 네.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떤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나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내적 그런 대화 결과는 상황이 사람들에게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를 하는데요. 생각은 만약에 우리가 리더예요, 제가. 근데 제가 생각을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팀원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이제 개입이 되겠죠. 팀원들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당황스러운 것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행동을 제가 팀원들에게 좋게 나갈 리가 없겠죠. 네, 뭐 인상을 쓰면서 지시를 하겠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팀원들이 부정적으로 응대를 하겠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방금 전에 이 성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향으로 나눠지는 거 어떤 성향으로 몇 가지 조건으로 나눠지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디스크예요. 그래서 디스크요? 일반적으로 디스크라는 그 인간의 행동 유형을 말하는데 D형은 예전에 저희가 했었죠. 주도형, 지배를 하는 지배. 형이고요. I형은 영향을 받는 형이에요. 사교형. S형은 안정된 거. C형은 꼼꼼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한다라면 감정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네. 맞는 그 감정 대응법이 또 따로 있는 네네,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훈 씨 같은 경우는 네네. 본인은 무슨 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I형. I형 뭐예요? 뭐 안정형? 영양? 꼼꼼해. 나도 좋은 건 다 하고 싶은데. 하나 고르면 저는 글쎄요 모르겠네요. 저 어떤 어떤 형으로 형일 것 보시나요? 같으세요? 제가 봤을 저는 때 우리 형? 주도형 같아요. 네. 주도형. 네. 네. 이분들은 자아가 강하죠. 그리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도전이나 통제력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고요. 어떤 권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이용당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압력하에서 다른 사람의 견해나 감정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아, 저요? 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성향이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네. 탱크, 어? 칼, 총, 탱크는 어때요? 밀고 나가죠. 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잘 안 되겠구만. 아니네. 저는 그림 그리려면 꼭 그려요. 진짜 사람 그리고 다 같이 손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포옹하고 있고 이러는 것들.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대들면 안 되겠네. 이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약간 순종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맞아요. 있겠어요. 아니, 어쨌든 뭐 이 D형이 네. 저라는 건 아니고 일단 D형은 이렇다라는 성향을 보일 수 네. 있군요. 그럼 그렇다면- 이런 사람한테는 좀 어떻게 맞춰서 감정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대부분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네, 그렇죠. 조직에서 성과를 잘 내서 리더로서 있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긴 설명의 대화는 필요가 없어요. 네. 싫어하죠. 그리고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며 분노를 폭발하죠.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칭찬과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초만 참는 게 중요합니다. 저요? 네. 굉장히 전 3분도 참아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뭐 시청자 여러분, 전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고요. 네, 이것도 장점이 있잖아요. 네. 리더형이면 네. 그만큼 적극적이고 네. 주도적으로 딱 끌고 네.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남자로서는 그렇죠. 또 괜찮은 네. 형이죠. 사실 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일단 우리 네. 주부님은 어떤 형이신지. 본인은 어떤 형인 것 네, 같으세요? 본인은. 글쎄요, 저는 2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I형이라고 네, 사교형이죠. 네. 이분들은 낙천적이고요. 낙천적. 사람 지향적입니다. 아. 거기에 칭찬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칭찬을 못 받으면 이분들은 일하기도 싫어합니다. 수희 같은 네. 거, 수희 씨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네. 네,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걸 두려워해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리고 압력을 가해지면 일을 체계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상징물은 꽃, 또 전에요. 리본, 네. 하트,
아트. 전해요.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림은 저 보세요. 네. 네. 꽃 이런 거 엄청 그려져 있습니다. 항상. 근데 이제 또 사교형한테는 또 사교형은 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사교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칭찬을 해주고 경청을 해야 합니다. 경청을 하고 네. 이분들이 또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자초지정을 얘기하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일단 칭찬해주고 네, 그 상대방의 경청하- 얘기를 많이 네네네.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꼼꼼하죠. 그렇죠. 우리 작가 네. 굉장히 꼼꼼합니다. 지금 뭐 기쁜 일 때문에 어딜 잠시 떠났지만 굉장히 꼼꼼한 네. 사람인데 우리 작가 같은 경우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형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C형인데요. C형. 꼼꼼한 신중형입니다. 신중형. 네, 이분들은 신중형. 세부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분석적이죠. 네. 그리고 과업지향적이고요. 네, 정확성과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서 타인이 비판하는 걸 두려워하죠. 이들이 성향을 나타내는 그림과 상징물은 시계, 대체적으로 정확해야 시계, 되는 거네요? 네, 시계, 자, 아니네요. 칼, 그 작가는.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네.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약간 좀 뭐 빈말 같은 걸 하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뭐 홍어나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뭔가 네. 의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어떤 네. 자료에 의해서 분석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정을 얘기하는 게 좋죠. 네. 우리 저기 강사님, 네, 주부님 같은 경우는 남편 네. 성향은 어떤 건 같으세요? 좀 말이 좀 많이 없고요.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럼 네네네. 어떤 성향에 속할까요? 네, S형인데 안정형이에요. 안정형. 네, 이런 분들은 정해진 방식 따라 행동을 하죠. 네. 거기에 팀 지향적이에요. 아주 세상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고요. 안정성을 상실하거나 변화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모험을 힘들어하죠. 그래서 압력을 가해지면 남에게 자신을 많이 양보하죠. 이분들의 어떤 그림이나 상징물은 어떤 자연, 물, 나무 뭐 이런 네, 것들을 그립니다. 맞아요. 그런 거 상상이 곧 산 속으로 좋아요. 들어가실 것 네.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네. 여행을 다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산 속을 좋아해요. 네. 산 속. 아, 진짜요?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희가 혈액형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A형은 맞아요, 어떻고 맞아요. B형은 어떻고 C형은 없군요. O형, AB형 뭐 이러는데 그 혈액형과 약간 뭐 여러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사교형은 늘 항상 사교형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성격이 약간씩 섞여도 있어요. 안정형과 사교형을 약간 섞을 수 있죠. 섞어서 네. 이렇게 갖고 있는 성향을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 분석을 했을 때는 어디가 더 수치가 높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고 사교형이다, 안정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다 이 네 가지를 다 조금씩은 네, 다 다 가지고 갖추고 있는 저는 것 이 지금 같아요. 말씀하신 네. 네 가지의 조응, 전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꽃, 그리고 시계, 탱크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그리고 있어요. 나무 이렇게 한 개씩 나무, 그리겠다고? 산, 뭐 이런 거. 굉장히 다중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다중형인가요? 네, 그러면? 골고루 뭐 멀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네. 네. 하나의 어떤 특출된 성향이 없기 때문에 네네. 조금 특색을 찾아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아, 네. 결국 이 섞었다고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이 네 가지 재밌습니다. 성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 성향에 따라서 이 커뮤니케이션 이 방법도 또 달라가면서요. 네, 맞습니다. DI 아까 지배형과 사교형은 사교형. 말을 합니다. 네네. 네, 어떤 감정이나 뭐가 있을 때 말을 하죠. 근데 S나 C는 듣습니다. 오. 네, 그래서 주도형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무엇에 초점을 갖죠. 거기에 사교형은 인정받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초점을 갖고 대화를 하고요. 네. 안정형은 이해하기 위해서 방법에 초점을 갖고 분석형 같은 경우 분석하기 위해서 왜? 라는 이유에 초점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서로 다른 유형들의 이 감정 관리가 안 될 때, 야, 이거 참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어떤 코칭이 가능할까요? 네, 코칭이 가능합니다. 감정 코칭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답은 상대에게 있다. 네, 두 번째, 상대의 내면의 문제와 과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그 답과 능력을 끌어내는 프로세스가 코칭이며 그 프로세스를 실천하는 게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어렵네요, 네, 코칭 프로세스. 그러니까 쉽게 네. 생각하면 네. 아주
답은 상대 안에 있다. 네, 그렇죠. 결론 들으란 얘기네요. 네, 그렇죠. 어. 아까 네 가지의 유형에 네. 제가 말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요거 코칭 요거 쉽게 딱 정리하면요. 상대 네. 말을 충분히 듣고 스스로 잘 생각해서 네. 조심스럽게 말을 하라. 그럼요. 네. 이 경청이 결론이죠? 가장 그렇죠.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코칭을 하는데도 프로세스가 있겠어요? 네, 먼저 1단계는 오프닝. 네, 말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네네.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거. 거기에 3단계는 해결책이나 실행책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야 돼요. 네네. 본인이 그런 감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네 번째는 실행을 하고요. 5번째는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네, 그렇죠.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깊숙이 이렇게 훈련을 한다라면 우리가 욱하게 이렇게 네. 감정 표현할 일들이 많지 않겠죠. 근데 사람이 삶 이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주부님도 그렇죠. 이렇게는 얘기 네.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주부님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시면 네. 이렇게 표현하기 좋은 어떤 감정 표현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네. 있습니다. 네. 바로 언어의 힘인데요. 언어. 네, 먼저 나 메시지와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잘 공략하는 게 무기입니다. 네, 나 메시지는 뭐 메시지 이름인가요? 네. 아니면 나의 나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죠. 내가 상대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나 중점적으로. 그래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턱하니 여시면서, 내가 미워서 문을 닫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의 감정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의 메시지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됐던 것 그럼 같아요. 저의 메시지 그러면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나의 어머님이 메시지. 너 내가 미워서 문을 닫았냐라고 하는데 내 메시지로는 어떻게 말을 하는 건가요? 어머니, 제가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느라고 문을 닫았습니다. 조금 기분이 언짢으셨다라면, 그런 부분 때문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엄마랑 보통 저렇게 네. 되지 않죠? 그렇죠. 아, 샤워하는데 문 열고 하냐? 아니, 닫아야지. 이렇게 보통 얘기가 그렇죠. 이게 되잖아요. 만약 시어머님은요 고부 갈등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어머님 앞에서 어머님이 문 열고 그렇죠. 샤워를 한다는. 어쨌든 괜찮네요. 어렵지만 또 네.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 나 메시지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긴 한데 이 나 메시지로 대화를 하게 되면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까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했던 것처럼 네. 상대에게 내 입장과 감정을 전달했고요. 상호 이해가 가능하죠. 아, 그랬구나. 내가 미워서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샤워를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구나라고 이해를 하겠죠. 그럼 나 메시지라는 게 내 입장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거 나 네, 메시지라고 네네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느낌이라든지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게 나 메시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주로 너 메시지를 하는 너 메시지. 너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는 식의 메시지가 너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게 너 때문에 생겼어. 그렇죠. 부부간에도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죠. 네. 네,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고 비난의 느낌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는 문제 수용보다 어떤 변명, 그렇죠. 또 반감, 공격성을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역효과가 난다라고. 근데 그러면은 진짜 걔 때문에 잘못될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네. 건가요? 예를 들어 수희 씨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 메시지가 되는 건데 수희 씨란 나의 잘못이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나 메시지로 바꾸려면? 나 메시지로 하려면 네. 나는 이렇게 수희 씨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엔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감정이 상하지 않게끔. 아, 그러면은 네. 내가 만약 기훈 씨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럼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잖아가 아니라 너가 갑자기 아니, 너가 기훈 잔을 나한테 씨가, 엎으니까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네. 기훈 씨가 나를 좀 안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네. 제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이나 네. 어떤 그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네. 해주면 되겠죠. 근데 네. 들어보니까 정말 상대의 감정을 안 상하겠네요.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수희 씨가 나한테 물을 쏟았어요. 아니, 왜 쏟고 그래? 좀 조심 좀 하지. 이렇게 말해야 될 걸. 수희 씨가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가운데 비몽사몽 하나 툭 쳐서 여기 앉아있는 내가 바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까지 자신을 싸움을 비할 불러일으킬 필요는 수 있는 없고요. 수준이겠네요.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싸움을 안 할 것 같다는데 네.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 앞으로는 이 너가 아닌 네. 나 메시지로 좀 이 대화를 좀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입장을 뭐 충분히 설명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또 그렇죠, 좀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 또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나 메시지와 너 메시지. 나 메시지로 한다라면 저희 딸이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험을 망쳤죠. 그러면 화가 나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너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시험을 왜 이따위로 받아왔어? 이렇게 화를 내겠죠. 엄마들이. 네네, 그렇죠. 그런데 너가 이렇게 엄마가 생각하기에 너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 다음번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좀 낼 수 있도록 노력하렴. 이렇게 한다라면 훨씬 더 와, 이거 어렵다. 좋은 관계가 어렵습니다. 유지가 되겠죠. 이게 뭐 네. 한두 번이지 아니, 그게 매번 아니라 그래서 뭐 네. 되나요? 네. 너가 이렇게 너 공부 안 하니까 이렇게 됐지 이거잖아요. 네. 근데 나 메시지라고 바꾸면 아유 내가 죽어야지 뭐 어른들이 그래, 하시는 내가 잘못 가르쳐갖고 내가 잘못한 네가 내 이렇게 잘못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우리 네. 뭐 TV 지금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잘 한번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돼요. 이 네.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언어에는 정말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떤 즐겁게도 해주고 슬프기도 해주고 여러 가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약간 긍정의 메시지를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부를 못했어도 그래 너가 이번엔 지난번보다 열심히 못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네. 다음번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그렇죠. 잘할 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네. 엄마는 그럼 더 기쁠 것 같아. 네. 이렇게 나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괜찮죠? 어떠세요? 아, 좋은데요. 네네. 언어는 어떤 제 생각에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엄마들이 드는데 뭐 보통 이게 한두 번이지 뭐 매번 30 몇 점인데 그래 너가 요번에도 공부하기 힘들었고 이게 돼요? 어렵습니다. 누구 닮아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정답은 이제부터 입 닫고 그냥 사시는 게 어떠세요? 근데 사실, 트위치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좀 약간 긍정의 메시지,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잘한다, 난 너가 좋아, 뭐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상대를 변화하는 것. 네. 이 언어는 작지만 큰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매일 귀찮아를 입에 달고 살면 네. 모든 삶이 귀찮아지고요. 짜증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네. 삶 전체가 짜증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언어 한마디에도 긍정적으로 한다라면 네. 아마 인생을 사는데 좋은 영향, 감정 관리도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여기 지금 그래요. 뭐 언어의 각인력과 성취력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네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긍정의 언어는 네. 어떤 각인력과 성취력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취를 하고 싶은 하는 마음과 각인하고 싶은 예를 들어 담배를 끊어야 되는 네네. 뭐 욕구가 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근데 대부분 이제 주부님들이 뭐 담배 좀 그만 피우지 뭐 우리 안 걸리면 당신 책임질 거야 이런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주부님. 말보다는 돌려서 여보 걱정 말고 담배 실컷 피워. 우리 암보험 들어놨어. 야, 이렇게 잔인하다. 하면 네.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러면 좀 더 금연을 해야겠다. 아니면 여보 건강 때문에 좀 담배를 좀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가족들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남편분들이 힘이 나겠죠. 그렇죠. 네. 좀 잔인한 느낌은 좀 안보험 있으나 들어갔네요. 뭐 네.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네. 생각합니다. 주부님 오늘 저희가 이 감정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주부님? 뭐 여러 강의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거의 긍정적이거나 칭찬을 많이 해줘라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커뮤니케이션 관련 얘기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나를 잘 알고 나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상대방을 잘 파악하면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분 조만간 네. 강의하시겠는데요. 강의 쪽으로 진출하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운 대로,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참 힘든 일이 그렇죠, 감정 그렇죠. 조절인데 일단은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이 맞습니다. 조절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뭐 들어요. 제가 몇 네. 번 말씀드렸는데 탈무드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눈은 두 개, 귀가 두 개, 입은 하나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그래요. 시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얘기를 많이 네네. 들어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안 듣거든요. 부부 관계에도 내 얘기 먼저 하기가 당신이 그렇죠. 이래서 이랬지 내가 잘못했어 얘기하기가 참 힘든데 내가 먼저 사과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조금 더 듣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감정 조절도 저절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역지사지를 한번 네.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마릴라의 도전! 도전!